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여기는 그래머시 파크라는 곳이고요. 오늘은 내셔널 아트 클럽이라는 오래된 뉴욕의 소셜 클럽, 아트 클럽인 내셔널 아트 클럽에 가서 19세기 사진 작업에 대한 클래스가 있어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내부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래된 전통만큼 건물도 아주 랜드마크가 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면 삐그덕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클래식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안쪽에 있는 내부의 장면들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제가 촬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 겉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촬영이 금지된 곳은 바 앤 레스토랑이 있고 거기에 이제 멤버십에 이제 가입된 멤버들이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커뮤니티를 하는 공간인데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레스토랑이고 그다음에 바가 있고 이런 곳인데 아무래도 그 멤버들의 얼굴이 찍히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전화를 꺼주시겠습니까?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퉁명스럽게 Excuse me ma'am 이렇게 혼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전화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촬영은 못했고요. 사진 촬영이 가능한 몇몇 곳에서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클래스의 내용과 또 거기 모인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과 또 미술계 뉴스를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좀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 폴 앨런 컬렉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프리즈 아트 페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클래스가 이제 어프레이저 코스라고 해가지고 뉴욕에는 미술 감정사가 있어요. 공인된 미술 감정사라고 해서 USPAP 이렇게 부르는데요. 코스를 이수를 하고 수강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요. 서티피케이션을 받고 나면 이 자산을 감정하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멤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정식 멤버가 되려면은 거의 한 10년 정도가 걸려요. 이런 클래스들을 계속 들어서 크레딧, 점수를 채워야 돼요. 이렇게 클래스를 계속해서 듣는데 주로 된 내용이 뭐냐면 좀 디테일한 가격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감정사의 감정이라는 게 가격 감정이거든요. 결국은 개인 자산에 대한 가격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퍼스널 프로퍼티가 손상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도 이걸 비교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클래스 같은 것들 통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 미술계에 종사하시는 미술관 관계자나 갤러리스트들 또 갤러리 오너들이 많이 여기에 이제 멤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잘 공개하지 않는 민감한 가격에 관한 정보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지나갔던 장면에서 살짝 보셨겠지만 그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어프레이저 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젊은 분들이 이걸 지속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식 멤버가 되려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클래스를 듣고 계속 모임을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 이렇게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내셔널 아트 클럽 안에는 이렇게 갤러리가 있는데요. 기획 전시를 한 번씩 가져요. 컨템퍼러리 아티스트들도 기획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화가의 크라프트지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모인 감정사들이 그 19세기 사진들을 이제 보면서 그 사진에 대한 이제 가격에 대한 질의응답 같은 걸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항상 옥션에서 가격이 높게만 낙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디테일한 정보라는 건 뭐냐면 한 작가라고 할지라도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아티스트 프루프로 한 3장 정도를 보통 뽑고 나머지 에디션을 한 10개에서 뭐 20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아티스트 프루프가 몇 개가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이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실제 그 작가를 다루고 있는 재단이나 그 작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갤러리나 이런 전문성 있는 곳이 아니라면 알기 힘든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나누는데요. 이번에 미술계의 경매장에서 굉장히 빅 이슈는 폴 알렌 경매였어요. 폴 알렌? 네.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창업주죠. 폴 옐런의 30년 동안 이제 작품을 수집했던 그 작품들이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이 경매가 작년 11월에 이루어졌던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액수가 어마무시하고 또 100% 낙찰이 됐다는 점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낙찰가를 기록한 탑10 중에 6점이 이 옐런 소장품이었다고 합니다. 총 155점을 이제 출품을 했는데 100% 낙찰이 됐죠. 그래서 연매출을 크리스티가 1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해요.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는 대목이라고 하죠. 대목이 뭐냐면 엄청 부자가 이혼을 하거나 이제 이혼해서 위자료를 줘야 되니까 그걸 현금화하려고 부자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망했을 때, 이제 부자가 사망했을 때 폴 옐런처럼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밖으로 딱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경매장에서 굉장히 최고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제 어피레이저가 실제로 많이 쓰이는 곳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상속이나 아니면 세금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가격으로 어떤 감정이 매겨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피레이저의 이제 사인으로 이렇게 감정을 받아서, 특히 이제 국세청 IRS죠. 미국에서는 그곳에 이렇게 제출할 때 이 뉴스팝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피레이저 서비스를. 자, 그래서 이 크리스티 경매가 폴 옐런의 경매를 주관하는 덕에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렸죠. 크리스티가 문을 연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매 수익들, 작품판 값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가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곧 있으면 5월에 뉴욕에서 프리즈 아트 페어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프리즈에 관련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미술판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여러분, 미술계가 이렇게 여러분 아트 컬렉팅 하시거나 또 그림을 그리시거나 미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미술 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재밌고 뭔가 큰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이루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중에 굉장히 스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부분이잖아요. 이 프리즈 아트 페어의 시작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데미안 허스트가 사실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페어를 지금 엔데버라는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엔데버라는 회사는 10개가 넘는 회사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UFC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엔데버입니다. 자, 엔데버가 UFC도 소유하고 있고 프리즈 아트 페어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WWE라는 회사랑 합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되었고, 자, 이제는 이 모든 회사가 이제 한 집안 식구가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해요. TKO라는 이름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TKO의 주식을 사고 팔고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아트페어가 미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제 큰 회사들이 이런 아트페어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에서 다루는 것이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스포츠, 미디어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 소셜클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하우즈 앤 월스도 영국에 있는 소셜클럽을 인수를 했다는 걸 제가 한번 소식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패션 산업의 거물이었던 LVMH가 또 가고시안과 합병을 하느니 마느니 인수를 하느니 마느니 소문이 많았는데, 결국 이사회를 만들어서 그
아르노 회장의 딸이 그 이사회에 합류를 해서 뭔가 패션과 미술을 함께 조우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미술 분야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큰 회사들이 인수합병이나 이런 조우를 통해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런 산업들과 함께 결합이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미술 시장은 커지고 또 이 예술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 시장의 파워 또한 확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이 거대한 머니 게임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디어, 아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렇게 함께 유기적으로 점점 더 물려서 돌아가는 판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쇼 비즈니스, 그리고 거대한 자본, 돈과 그리고 미술의 본질, 예술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사이에서 우리가 진정하게 가치를 잘 구분하고 찾으려면 이런 본질들을 좀 잘 알고 파악하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